우리 장군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수술을 어떻게 받았으며. 아니 거기서 일장 연설 다 했잖아. 뭐 어쩌면 임기응변이죠. 근데는 저는 살기 위한 거지.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이렇게 명실 언니와 함께 만났습니다. 예, 복실복실 명실입니다. 네, 명실 언니가 대한민국에 와서 산지 한 몇 년 됐습니까? 자, 한 횟수로는 13년 되어죠. 저도 한 비슷하게 되는데 한국에 와서 제일 좋은 게 왜 북한보다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나는 여기 오니까 첫째 사람들이 너무 솔직해. 네. 우리 북한에서는 모든 게 이야기할 때 북한에서 첫째 하나 말하는 게 있어요. 짧은 혀 때문에 긴 목이 달아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할 때 그만큼 주의해라. 네. 그래서 모든 말을 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나인데 이롭게 말을 만들어서 말할 수 있거든.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면을 모면을 해야지만이 내가 똑똑한 여자 되지. 네. 사실 그대로 말했다가는 죽죠. 죽지. 내가 북한에 있을 때 그때 김일성이 네. 돌아갔을 때야. 죽었을 때. 다 죽었을 때 슬프잖아. 나도 슬프지. 그때 당시 그 사상으로는 엄청 슬펐거든. 근데 세상에 아는 노래가 별로 없어. 근데 기차 타고 통차 타고 좀 딱 오는데 잠깐 내다보면서 왜 슬프게 이게 노래가 이렇게 부르고 싶더라고. 근데 네. 내가 다 가서 비가 오면 생각나는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불렀어. 네. 네, 그 사람. 어머, 숨 돌릴 틈도 안 주셔요? 좋아. 같이 부르자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그 어느 날 차 안에서 내게 물었지 근데 그게 민족건명에서 나오는 노래잖아. 나는 아무 사상이 없었어. 솔직히 말해서 또 나와서 불렀을 뿐인데 옆에 딱 마주 앉았던 사람이 날 보고 좀 여기라 흰머리에 여기다가 딱 흰 리봉을 탄 사람이야. 네. 딱 보니까 청년이잖아 내가. 잠시만요. 노래 딱 봤는데 약간 분위기가 뭔가 오는 느낌이 있는 거야. 지금 무슨 노래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노래가 나오세요? 우리 원수님께서 지금 서거하신 지 지금 얼마 됐다고 노래가 나오는 거고. 역적이지. 그 순간 아차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 딱 드는 거야. 그래, 어떻게 근데 거기서 되지? 뭐라 하나 내 슬퍼서 노래 그래서 불렀다 이러면 안 되잖아. 네. 되긴 되지만 이게 혁명성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다리를 수술했어. 그때 몇 년 전에. 그 내가 지금 제가 여기 앉아서 다리도 아프고 이러면서 장군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장군님에 대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순간에 그 민족건명에서 나라를 배신하고 나가도 그 조국이 그리워가지고 이렇게 울던 근데 그때 막 이게 말도 항소주설이 막 나가면서 이 노래가 거기서 그래서 부른 노래 아닌가고 아예 멍청이처럼 그러니까 네. 이게 박정희 18번 곡이 모르는 사람 어디 있나.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부른 게 아니라고. 무슨 의미에서 불렀다고 했어요? 장군님을 그리면서 그러니까 조국을 그리듯이 이렇게 그리면서 불렀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딱 역정 청진역 앞에 서면 여기 청진역이 청왕구역에 있어. 청왕구역 사촌 자기 거기 있다는 사촌리에 있다는 거야. 가자는 거야. 그 뻥까우리 같은 놈이네. 근데 내가 거기서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나? 그쵸, 끝이지. 뭐 끝될 수도 있지. 가다가 다리 아파서 악 쓰러졌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북한은 그때 당시 이런 게 없잖아. 나를 알아볼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왜 그래 이렇게 다리 딱 저 석도는 청년도 그때 갔다가 다리 수술했습니다. 제가 이 다리 이렇게 굴러서 다쳤는데 장군님 생각하면 다쳤는데 그러면 나 다리 아프다 달달달 굴렀잖아.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날 끌고 어떻게 가니? 아니 그러면 대합실에도 빨리 들어가 있으라고. 네. 날 붙이고 대합실. 그 내가 울면서 우리 장군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수술을 어떻게 받았으며. 아니 거기서 일장 연설 다 했잖아. 뭐 어쩌면 임기응변이죠. 근데는 살기 위한. 저는 살기 위한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서 그 마음은 속도는 청인 돌고 때 갔다가 내가 이러다 다쳤다는데 거기라도 무슨 토를 나는데 그렇지. 거기 김정일 소식 한 건데 근데 난 가보지도 못했는데 사실은. 근데 가네가 내가 갔는지 안 갔는지 알게 뭐야. 그래서 거기서 북한에서는 그렇게 해서 살아야지. 다음부터는 이런 걸 봐가면서 하세요. 경고받고 그럼 어떻게 가시 내가 여기서 좀 누웠다 갈게요. 야 대합실에 누웠잖아 그래가지고 그리고 빨리 가기로 기다렸잖아.
한 내다보니 쭉 그렇게 가더라. 완전히 36개 주랭만 났잖아. 그 다음에 갔는데 야 이게 마음이 화가 나는 거야. 나는 분명히 부를 때 장군님을 생각하며 불었어. 진짜예요? 아이 그때 당시 분위기가 다 슬픈 분위기였잖아. 내가 김일성을 생각한 게 아니고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울해가지고 나온 노래가 그거였거든. 순간적으로. 내가 사상이 뭐 있겠어. 근데 내가 왜 여기 서 있잖아. 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 시어를 벌리면서 내 혁명 사상을 그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나 사상 쪽으로 얼마나 단련됐는지 내가 왜 이런 거짓말을 쓰면서 이게서 아프지도 않은 다리를 불안고 내 속도도 총했는데 어디가 붙었는지도 모르면서 그때 그 내 마음이요. 야 맨날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는 있잖아. 그 마음이 뭔가가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내 할 소리를 못하고 내가 아니 그 노래 좀 부럽기로서니 내가 왜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지. 근데 그때 당시는 무슨 뭐 한국이 좋은지 나쁜지도 몰랐어. 북한의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코익은 코골이 기획은 겨울이. 지금 한국에 딱 와서 그때 생각하면 북한에 있을 땐 우리는 어디 가도 뭐 표가 없잖아. 기차표 없어도 거짓말 써야 되고 여행증 없어도 거짓말 써야 되고 맞아. 뭔 해도 거짓말 써야 되고 여행증 내놓으세요. 그러면 여행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기 같이 있는 지인이 옆에 있는데 앞에 빵통에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다들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난 생각 안 했거든. 왜? 내 살 위한 거니까. 맞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거짓말 할 일도 없지만 거짓말 하면 당방에 뽀록 난다. 그 여기는 맞아요. 모든 게 뽀록 나고 하면 내가 첫째 여기 와서 제일 좋은 게요. 머리를 안 굴려도 돼. 내가 진짜 아파서 못 가잖아. 그럼 뭐 나는 이렇게 아파서 어디 뭐 이렇게 해서 못 간다. 그러면 다 이해해 주잖아. 오케이잖아. 아 그러면 그렇다. 치료 잘 받으세요. 그리고 또 무슨 거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 가서 아 내 늦으면 어떻게 해서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면 아 그럴 수도 있죠. 이러잖아. 그때마다 잘 치면은 대학 다닐 때 거짓말 안 썼겠나 뭐 3살 쪽으로 여든까지 간다고 딱 가서 지각한다. 또 하잖아. 네. 꼭 핑계를 댄다. 그러니까 네. 우리 사람이 하나가 나보고 뭐라는 거. 교수님이 날 불러서 나보기더라고. 벌써 알렸던 거야. 내가 벌써 할 때 눈동자가 흔들리고 하니까 저 지각해도 돼요. 조금 늦어도 돼요. 이 사람은 내 거짓말 쓴다고는 안 생각하지. 변명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서 주는 울림이 뭐였어요? 뭐난 내가 정당하다는 걸 있잖아. 이 사람한테 보여줘야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 늘 자기 임기응변을 해야 되고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어필을 해서 이게 잘못이 아니고 이럴 수밖에 없었던 합당한 이유를 온갖 구실과 거짓말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맞아. 그렇게 보여줘야만 말로써 표현을 해야만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당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학습 효과가 너무 무지무지 오래 북한에서 길들여져 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말해. 너네는 감시 받으면서 어떻게 살았니? 어떻게? 근데 우린 감시 안 받았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이런 거 없었어. 이랬거든. 근데 이제 와서 또 보니까 그 생활총화라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100% 진짜가 어디 있니?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총화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김일성 말씀 있잖아. 우리 하나 인용하잖아. 그건 이제는 아예 달달 외웠어. 지금도 외우라면 외워. 네. 조회생활은 사상단원이 영광론이다. 이거 있잖아. 그것밖에 이용할 게 없어. 왜? 내 조회생활을 보여줘야 되니까. 거기에서 비춰볼 때. 네. 그 다음에는 짜는 거야. 지각 안 해도 지각했다. 근데 이게 또 너무 센 걸려면 내가 걸릴 수 있으니까. 네. 약간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 네네. 근데 거기는 무조건 해명이 들어가야 되거든. 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내가 대책까지. 대책.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내가 다 이야기를 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다 보니까 대학에 가서 내가 지각했잖아. 지각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될걸. 왜 지각했는지. 아우, 내 다 내일부터는 지각 안 하겠다. 근데 나보고 그래. 이제는 다음에란 말 잘 안 쓰는가 물어봐. 다음에 또 할 거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할 걸 계속 이렇게 버릇이 돼가지고 계속 다음을 교리를 계속 이렇게 말하는 버릇도 생겼더라고. 대한민국 와서 지금은 이제 10몇 년 살다 보니까 이제는 거짓말이라는 거 별로 안 해도 되잖아. 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내 새끼가 딱 보면 누구가 딱 보면 이게 거짓말 하는 게 눈에 보여. 네. 그거 보면 야 얼마나 우리 어리석게 살아왔는지. 대한민국 와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게 뭐인지 난 대한민국 와서 배웠어. 언니 말 잘하네요. 내가 잘못을 분명히 부부 사이에도 뭐 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미안해라고 하면 끝날 일인데
자꾸 트집 잡는 게 그게 그렇게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돼서 변명을 너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신랑이 그러는 거예요. 왜 당신은 잘못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 미안해라고 하면 끝나는 일을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구차하게 자꾸 변명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실 좀 되지 마. 구실 좀 되지 마.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렇지. 내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서 보니까 고의적인 잘못이 아니라고 자꾸 어필을 해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들려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게 고질적인 병으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에게 저희 남편이 자꾸 유별나게 그 아이들이 거짓말 하는 거 가지고 왜 거짓말했어? 거짓말 하는데 애들한테 남편이 그러는 거에 대해서 약간 트라우마도 있더라고요. 그치.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용서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별일이 아니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애가 살짝 거짓말 하는 거는 어릴 적부터 잘 이렇게 다독여주고 교육을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자꾸 맞아. 여구실 저구실 이구실 되는 거는 인성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아이한테 남편이 이렇게 뭐라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죠. 북한에 있을 때는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거의 죽는 거나 같았다.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여기다 동상 청소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다 가래침을 퇴배했습니다. 내가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회에서 매장이 되고 없어지는 사람이 됐을 맞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공산국가에서 살던 우리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이거는 거의 죽음과 어쩌면 그 생매장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솔직함은 어쩌면 우리에게 죽음이나 사회적인 어떤 매장으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트라우마로 작용돼서 오랫동안 우리가 솔직하게 성실하게 자기 잘못을 고지식하게 허심탄회하게 맞아. 이렇게 털어놓고 네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달고 살았던 어릴 적의 인성이 북한에서는 우리가 싹이 트지 않았고 없었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특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미안합니다. 미숙했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자기 반성을 잘 못한 게 아닐까. 북한 사회가 경직된 사회에서 그런 문화적인 환경에서 자란 탈북민들이 잘못한 거에 대한 인정이 굉장히 부족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이 머리 나쁜 머리로 그걸 계속 굴려가지고 어떻게 맞아요. 맡으면 그다가 하나 빽깍하잖아. 진짜 머리 나쁘면 야 그때는 심장이 와들와들 떨리고. 맞아요. 별것도 아닌 일이 우리가 심장이 떨렸던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들도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역경 속에 들어가면 그때 임기응변의 능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지략과 전술을 맞아. 내놓는 사람도 아니고 임기응변을 해서 뭐합니까?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데 딱 휘둘리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하든 항변을 해야 되고 자기 우리 주장을 변호사가 없잖아. 해야 자기 주장을 내가 해야 살 수 있었기 맞아.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서 살았던 그 습성이 한국에까지 와서 저도 정말 처음에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못했어 나도. 이거를 못했습니다. 응. 자,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자,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좋은 것 바로 황당한 거짓말과 뻔한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직이란 거는 네.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건데도 대한민국에 와서 정직이라는 게 뭔지를 깨달았다는 것을 난 너무 제대로 깨달아왔죠. 맞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주제를 해가지고 네. 다시 한번 나의 이 삶도 돌아보는 계기가 돼가지고 네. 너무 좋았어요. 혹시 대한민국 사회에 살면서 좀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미흡한 점도 있을 수 있는데 바로바로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이런 것도 어쩌면 정착의 한 걸음에 선뜻 다가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조금씩 성숙해지는 어떤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적절한 사과도 정말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더더욱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지금이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포옹해주는 여러분들의 화해 같은 마음이 있어서 정말 살만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영상이 좋으셨으면 꼭 좋아요 눌러주고 가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